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이 부분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1번 부품은 이렇게 돼 있고 2번 부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런 형상이 됩니다. 조립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설정해 준다면 이 부분에 X축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Y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번 부품에 보면은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번 부품과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를 참고로 해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2mm 정도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파이 6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죠. 이 파이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이 5.2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10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B는 이 1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0.8mm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품을 우측면을 보면은 이 서로 조립되는 부분이 1번 부품에서는 여기에 중간 부분과 2번 부품에서는 여기에 중간 부분이 서로 조립이 되어야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립할 수 있는 평면을 하나씩 따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템플릿이 열리면은 위에 있는 옵션에 가서 문서 속성 탭에 단위를 선택하고 단위계를 mmgs로 설정해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 부품 파일들을 저장을 해 줍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6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 여기에 파트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출 파일 리스트를 보면은 조립품 파일, 그 다음 채점용 파일 해서 STP 파일이 있고 3D 프린터용 파일 해서 STL 파일이 있고 G코드 변환 파일 이렇게 4개의 파일 리스트가 있습니다. 부품 파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조립품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부품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폴더 안에 부품 파일도 같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일 리스트에
부품 파일이 없다 보니까 파일명이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여러분이 임의로 저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XY 축이 있는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모양을 스케치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홈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직선 홈을 그려줍니다. 직선 홈의 가운데 중간점을 원점하고 일치를 시켜줍니다.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직선 홈을 제도하기 위해서 요소 옵셋을 선택합니다. 이 요소 옵셋에서 치수 간격은 여기에 있는 치수 간격 7mm를 입력해 주고 이쪽에 있는 모서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는 안쪽으로 스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옵셋 작업을 해줍니다. 다음엔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7mm고요. 안쪽에 있는 이 호의 치수는 3mm입니다. 자, 이렇게 슬롯의 모양이 스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래쪽에 있는 바디의 모양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모서리 선에 중간점하고 원점은 수직 구속을 주고요.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을 일치를 시켜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일치시켜 주고요. 다음에는 이 선하고 여기에 있는 선을 동일선 구속을 주고요. 여기도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라인을 하나 더 제도를 해줍니다. 여분의 선은 이렇게 잘라내서 제거를 해주고요. 밑에 바닥에서부터 여기 라인까지의 간격은 5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5mm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치수는 40m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40m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부품의 스케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스케치한 면을 이쪽 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인드 형태의 10mm만큼 자, 이 부분을 돌출을 시킵니다. 다시 돌출로 들어가서 좀 전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다시 한번 클릭하고 이번에는 돌출되는 부분이 7m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mm만큼 이렇게 돌출을 시켜줍니다. 다시 돌출로 들어가서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요. 이번에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이 부분은 8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되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형상이 모두 만들어졌죠. 이제 이 앞면에다가 비번호를 새깁니다. 텍스트로 가서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문서 글꼴 사용의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로 가서 크기를 선택해 준 다음에 문자의 크기는 24 정도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도면을 참고로 해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배치를 해 준 다음에 스케치의 종료를 합니다. 돌출 컷으로 가서 등각보기 상태에서 블라인드 형태의 깊이를 1mm만큼 주고요. 잘 작업이 되었다고 보이면은 확인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은 1번 부품의 모델링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검토할 때 조립하기 위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면을 중간에 생성해 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참조 형상에서 기준면을 선택하고 기준면에서 앞면과 여기에 뒷면을 선택해 주면 이 가운데에 있는 중간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확인을 해서 생성을 해주고 이 면은 숨겨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면까지 전부 생성을 했으면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닫습니다. 새로 만들기에 가서 다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가서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을 합니다. 역시 XY 축이 있는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세 개의 원이 겹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은 파이 5.2가 되겠죠. 파이 원을 제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작은 원을 하나 제도해 주고 두 번째 원은 반지름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12짜리 원을 하나 제도를 하고 세 번째는 파이 14짜리 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원은 전부 선택을 해서 동심 구속을 줍니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원을 제도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서 파이 5짜리 원을 하나 제도해 줍니다. 원의 중심점과 원점을 수직 구속을 해주고요. 치수에 가서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의 치수는 26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밖에 있는 이 외형선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선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원점과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점을 이어주고요. 이 선은 보조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풀다운 메뉴에서 도구로 갑니다. 그리고 아래에 스케치 도구를 선택하고 우측에 나오는 하위 메뉴에서 동적 대칭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보조선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위쪽과 아래쪽에 이러한 등호가 생깁니다. 이 등호가 생긴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사선을 그릴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구속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고요. 자, 아래까지 이렇게 라인을 제도를 합니다. 제도가 끝났으면 동적 대칭 복사를 해제합니다. 다음에 다시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의 라인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는 이 선분과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원의 원호하고 접선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여분의 선을 제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쪽 선도 여기에 있는
원주와 접선 구속을 줍니다. 자, 이제는 치수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의 폭은 8mm입니다. 밑에 있는 선은 원의 중심점에서 4mm만큼 떨어져 있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선에서부터 여기 있는 꼭지점까지는 10mm고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높이는 5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2번 부품에 이러한 모양의 스케치가 다 완성이 되었죠. 스케치 종료를 한 다음에 돌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을 돌출을 시키는데 이쪽 면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돌출되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는 여기도 돌출이 되어야 되고 여기도 돌출이 되고 여기도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돌출되는 부분의 면이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다시 돌출로 가서 좀 전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이 샤프트 부분을 돌출시킵니다. 길이는 10mm에 뒤에 있는 베이스까지 포함을 해서 15mm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을 선택해서 15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스케치 한 면이 이 뒷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바디에 5mm를 포함해서 15mm를 돌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출로 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사용한 스케치를 또 클릭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쪽 부분을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이 돌출되는 부분은 10.8mm입니다. 그래서 10.8mm를 지시를 해주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돌출을 하는데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8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돌출을 한 번 더 합니다. 좀 전에 사용한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원형의 돌출 부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돌출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이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요 부분도 있고 요 부분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 전부 돌출이 돼야 되는데 방향은 뒤쪽으로 가야 되고요. 어디에서부터 돌출이 되냐면 요 면에서부터 돌출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작 부분에 면 평면을 선택해 주고 이 면은 요 부분을 선택합니다. 다음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출이 되게 하고요. 돌출되는 두께는 전체 두께 20mm에서 5mm와 10.8mm가 공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치수 입력 부분에 2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8 이렇게 해주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4.2mm만큼 이렇게 돌출되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확인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여기 아래 모서리에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2mm로 모를 깎아줍니다. 부동 반경의 치수는 2mm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에서
두 개의 모를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품의 형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 검토했듯이 1번 부품과 조립이 될 수 있도록 가운데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잠조 형상으로 가서 기준면을 선택하고 이쪽 면과 여기에 있는 이 면을 선택해 주면은 이렇게 두 개의 면 사이에 중간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확인을 해 주고요. 여기에 있는 평면은 숨겨줍니다. 그리고 부품 2에 저장을 합니다. 두 개의 부품을 다 만들었으므로 이제 조립품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오고요. 제일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될 부품은 부품 1번입니다. 그래서 파트 1번 열기를 하고요. 기준이 되어야 될 부품은 작업 공간에서 클릭해서 배치하지 않고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하는 방법은 이 왼쪽 상단에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되면은 다시 부품 삽입으로 가서 이번에는 2번 부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조립하기 좋은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2번 부품은 작업 공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부품의 배치가 끝났으면 메이트를 할 건데요. 메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2번 부품의 모양은 도면에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꿔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면 부품 회전이 있습니다. 부품 회전을 선택하고 이 부품을 선택해 주고 이렇게 돌려서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조립하기 용이하도록 적당한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제 메이트로 갑니다. 부품 1번과 부품 2번의 히스토리를 풀어주고요. 자, 제일 먼저 조립해 줄 부분은 자, 이 부분과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메이트를 해주고요. 우측면으로 가서 정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평면과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배치를 해주고요. 다시 정면 보기를 한 다음에 우측면과 우측면을 이렇게 메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도면에 있는 이러한 형상의 모양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었습니다. 조립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을 시킵니다. 파일 이름은 비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저는 여기에 비번호 06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비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채점용 파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파일 형식을 STP로 가는데 STP에는 AP203과 AP214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할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AP214를 선택해 주고요. 옵션에 가서 소리드 공명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비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용 파일, 다시 말해서 STL 파일을 저장을 할 겁니다. STL 파일을 저장할 때는 항상 어떠한 자세로 출력을 해주면 서포트가 적게 생성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출력을 할 수 있고 또 후처리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위치만, 방향만 이렇게 바꿔준다면은 이 모양 그대로 저장을 하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자세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부품의 위치를 따로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은 STL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위치를 수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모양을 놓고 이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2번 부품과 1번 부품에 공통되는, 접촉되는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번 부품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우측면을 메이트 시켰던 부분, 이 부분을 기능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야 이 부품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1번 부품의 윗면하고 2번 부품의 우측면하고 이 두 개의 면을 평행 구속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2번 부품이 1번 부품과 직각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촉되는 부분을 최소화를 시켜준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서포터를 제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후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뒷면에도 이러한 형상이 있고요. 앞면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이 부분에 서포트가 생성이 된다면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서포트가 생기도록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 사이,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서포트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출력을 시키게 되면 이 부분들에 서포트가 생기겠죠. 어느 것이 서포트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자세를 잡아주면 서포트가 적게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세를 바꾸는 것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모양으로 STL 파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파일 형식은 STL을 선택해 주고 옵션으로 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 줍니다. 센티미터가 되어 있으면은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실격되니까요. 그 다음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체크를 해 줍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조립품 파일이 출력되지 않고 부품 파일이 따로따로 출력됩니다. 역시 실격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고 비번호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시 파일로 미리 보기가 되면 그대로 이해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파일로 변환해 가지고 변환된 G코드 파일까지 해서 4개의 파일을 부품 파일과 함께 폴더에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STL 파일을 가지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 그리고
G코드로 변환시키는 방법, 이 부분은 다른 문제에도 모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서 좌측 하단부에 링크를 해 두었습니다.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공개문제 6번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